대한민국 스포츠계가 또 한 번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배드민턴 스타 안세영 선수의 폭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7년간 지속된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에 대해 용기 있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동시에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에 따르면 그녀는 청소년 시절부터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후 운동에만 전념해야 할 시간에 선배들의 빨래와 방 청소를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훈련이 끝난 후에도 선배들의 땀에 젖은 옷과 심지어 속옷까지 손수 빨도록 강요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막내 문화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마치 군대의 부조리와도 같은 이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운동에 전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는 단순히 개인의 고충을 토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를 통해 배드민턴계 전반의 낡은 시스템과 부조리한 관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선수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선수들이 부상 속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단식과 복식 훈련의 차별적인 환경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은 스포츠계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과 시민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 모든 이들의 시선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대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반응은 많은 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협회는 초기에 오랜 관습이라는 말로 상황을 일축하려 했고 이는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협회는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놀랍게도 사건의 피해자인 안세영 선수가 아닌 코치진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범인이 범인을 조사하는 꼴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인권위원장과 감사,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일부가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 측 인사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결국 안세영 선수는 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협회의 대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불러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협회장은 귀국 직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협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협회의 이러한 태도는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스포츠 팬들의 실망을 샀습니다. 일부에서는 협회가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협회가 안세영 선수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주었고 안세영만 특별 대우할 수 없다며 맞선 것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세영 선수는 협회의 진상조사 제안을 전격 거부하고 대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급히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남에서 안세영 선수는 협회의 조사는 그들 자신의 면죄부를 위한 가식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외친 모든 문제는 묵살됐고 선수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회의 구시대적인 사고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스포츠계, 특히 배드민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수 인권 보호, 투명한 운영,
공정한 조사 등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이 사건은 배드민턴계를 넘어 한국 스포츠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의 강력한 지지 발언은 이 사건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안세영 같은 젊은 선수가 부당하게 짓밟히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침묵을 깨고 나섰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발언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한국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도 막내 시절에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밝히며 청소와 빨래 등 허들의 실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안세영 선수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계의 만연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연경 선수의 추가 폭로였습니다. 그녀는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입을 열었고 그 입에서는 믿기 힘든 폭탄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안세영 선수를 괴롭힌 배우로 전 국가대표 선수 방수연을 지목하며 방수연은 철저한 앞잡이였다. 배드민턴 협회와 결탁해 안세영을 고의로 짓밟고 무너뜨리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세영 선수의 고통이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의 오랜 갑질과 부패의 결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마치 카르텔처럼 움직이며 선수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했다. 안세영은 그들의 눈밖에 났을 뿐이다라는 그녀의 발언은 스포츠계 전반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김연경 선수의 발언은 스포츠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연경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던 건가, 안세영이 당한 일이 이 정도였다니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연경 선수가 한국 여자 배구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발언은 더욱 큰 무게를 가졌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배드민턴계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포츠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후배 괴롭힘, 협회의 권력 남용, 불투명한 운영 등의 문제가 여러 종목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스포츠계의 침묵의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새로운 국면은 안세영 선수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선수들의 명단이 유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내부 문건을 통해 유출된 이 명단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건을 접한 일부 기자들은 믿었던 당신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충격적이다라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명단이 현재 일부 기자들에게만 유출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된 세력들이 이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사들은 현재 이 명단을 기사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들은 명단의 공개를 그토록 막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도대체 어떤 세력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단순한 선수 간의 괴롭힘 문제가 아닌 협회 내부의 권력 구조와 깊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 배드민턴 협회와 그와 연관된 집단이 언론 유출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 은폐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언론 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론 통제 시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스포츠계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체육계 전반에 퍼져 있는 뿌리 깊은 문제, 즉 권력과 이권이 얽힌 복잡한 구조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협회 내부의 부패와 권력 남용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 우리는 스포츠계의 투명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포츠는 공정한 경쟁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라운드 밖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이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언론은 진실을 밝히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때로는 강력한 권력에 의해 그 역할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언론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스포츠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정의의 관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한국 스포츠계 전체를 뒤흔드는 대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한국 스포츠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스포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한국 스포츠계의 폐쇄적인 문화와 권위주의적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행위,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 등은 모두 이러한 문제의 단면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이 사건은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격적 모욕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이 사건은 스포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미온적 대응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현재 스포츠 행정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 사건은 스포츠 미디어와 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수들의 성과에만 주목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미디어가 단순한 경기 결과 보도를 넘어 선수들의 인권과 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팬들 역시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의 권력 구조와 윤리의식에 대해 돌아보게 합니다. 스포츠계의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갑질, 조직의 폐쇄성,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등은 비단 스포츠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권력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 스포츠는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 한국 스포츠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한국 스포츠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드민턴계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포츠 전반,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에 대한 처벌, 배드민턴 협회의 책임 소재 규명, 그리고 안세영 선수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 전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협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폐쇄적인 스포츠계 문화 개선 등 다양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스포츠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큰 질문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가? 일 것입니다. 권력자의 갑질이 용인되고 약자의 목소리가 묵살되며 진실이 은폐되는 사회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사회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단순히 메달을 따는 기계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언론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의 표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들을 파헤치는 심층 보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수 인권보호법 제정, 스포츠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계 내부의 구성원들도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며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협회 관계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선수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파문을 어떻게 발전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스포츠계의 스캔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건강한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